안녕하세요. 기술의 본질을 파고드는 엔지니어 김민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술과 현실의 연결고리를 찾는 테크 저널리스트 박서연입니다. 민주님,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가 바로 생성적 적대신경망, 괜히죠. 사실 저희 같은 개발자들한테는요, 이 신경망 두 개를 그냥 서로 싸우게 만든다? 이 아이디어 자체가 정말 기가 막히게 재밌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재밌는 아이디어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나요? 네, 민준님 말씀처럼 정말 흥미로운 발상이죠. 근데 그게 이제는 뭐랄까 양날의 검이 된 것 같아요. 한편에서는 딥페이크처럼 큰 사회적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신약 개발이나 예술 분야에서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거든요. 결국 이 모든 게 진짜랑 똑같은, 아니 구별이 아예 안 되는 가짜를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이게 바로 GN이 열어버린 판도라의 상자고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상자 안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기술적으로 딱 정의를 내려보자면 걔는 생성자랑 판별자, 이 두 신경망이 서로 막 경쟁하면서 같이 똑똑해지는 모델이에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이게 비지도 학습이라는 건데요. 근데 잠깐만요. 판별자는 진짜다, 가짜다 레이블 보고 배우니까 지도 학습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판별자만 보면 그렇죠. 근데 이 시스템의 핵심인 생성자는요. 정답 이미지가 뭔지 전혀 몰라요. 오로지 판별자가 주는 피드백, 너 이거 가짜 같아. 이 말만 듣고 진짜 데이터의 특징이랑 분포를 스스로 배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비지도 학습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성자는 정답도 없이 탐정의 눈을 속여야 하는 위조범 같고 판별자는 진품 목록을 보면서 위조품을 잡아내는 탐정 같은 거네요. 이 비유가 딱인 것 같아요. 세계의 위조범과 명탐정의 대결. 그럼 오늘 민주님께서 위조범의 기술을 좀 탈탈 털어주시면 제가 탐정의 입장에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치열한 게임의 두 선수 한번 만나보시죠. 완벽한 가짜를 만들려는 생성자와 단 하나의 픽셀도 놓치지 않으려는 판별자입니다. 자, 먼저 기술적인 구조부터 한번 뜯어볼게요. 생성자, 그러니까 위조범은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냥 무작위 노이즈 덩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걸 고차원의 이미지로 만들어내야 해요. 이 과정에서 주로 역합성 곱, 그러니까 Transposed Convolution이라는 기술을 쓰는데요. 쉽게 말해 작은 특징 맵을 점점 더 크게 확장해가면서 그림을 그려나가는 거죠. 반면에 판별자, 즉 탐정은 우리가 흔히 아는 CNN 분류기랑 비슷해요. 컨볼루션 레이어로 이미지의 특징을 쫙 뽑아내고 압축해서 결론적으로 이게 진짜 데이터 분포에서 온 것 같냐 아니면 가짜냐를 0과 1 사이의 확률값으로 딱 배쳐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이 정반대니까 구조도 거의 거울처럼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둘이 작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재료가 다르겠네요. 위조범, 즉 생성자는 잠재 변수라는 말하자면 빈 캔버스에서 시작하고 탐정인 판별자는 학습 데이터라는 진품 목록을 딱 들고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민주님. 이 잠재 변수라는 게요. 그냥 정말 아무 의미 없는 랜덤 값인가요? 아니면 나중에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건가요? 와,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 잠재 변수의 의미는 처음엔 없지만 이 학습 게임이 진행되면서 서서히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두 네트워크가 어떻게 서로를 이기려는 제로섬 게임을 통해서 같이 성장하고 결국에는 어떤 균형점에 도달하게 되는지 그 게임의 룰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게임의 룰북이 바로 이 수식, 민맥스 목적 함수입니다. 좀 복잡해 보이죠? 근데 괜찮아요. 하나씩 뜯어보면 별거 아닙니다. D는 판별자, G는 생성자라고 생각하시고요. 첫 번째 항, 로그 dx는 뭐냐면 판별자가 진짜 데이터 x를 보고 이거 진짜네? 라고 할 확률이에요. 당연히 판별자는 이 값을 1에 가깝게, 즉 최대로 만들고 싶겠죠? 그리고 두 번째 항, 로그 1 빼기 d의 g의 g는 판별자가 생성자가 만든 가짜 데이터, g의 g를 보고 이거 가짜네? 라고 할 확률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최대로 만들고 싶을 거고요. 그런데 생성자는 입장이 다르죠. 생성자는 판별자가 자기가 만든 걸 보고 와 이거 진짜 같다. 즉 D의 G의 G를 1에 가깝게 착각하게 만들어서 이 두 번째 항 전체를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 한 줄의 수식에 이 둘의 치열한 싸움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아하,
결국 그 복잡한 수식이 이 위조범과 탐정의 수싸움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네요. 그럼 이렇게 전개할 수 있겠군요. 먼저 위조범이 자, 어때? 하고 위조품을 툭 던져요. 생성. 그럼 탐정이 보고 이건 좀 어설픈데? 하고 피드백을 주고요. 판별. 그럼 둘 다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각자 자기 기술을 업데이트하고 학습. 이 과정을 지칠 때까지 반복하는 거네요. 듣고 보니 이거 약간 애자일 개발 방식이랑도 되게 비슷하게 느껴져요. 짧은 주기로 결과물 내고 피드백 받아서 바로바로 개선하고 그런 느낌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 게임의 최종 목표는 래시 균형이라고 부르는 상태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생성자가 만들어내는 가짜 데이터의 분포가 실제 데이터 분포랑 통계적으로 아예 구별이 안 되는 지점인 거죠. 이렇게 되면 판별자는 뭘 봐도 진짜인가 가짜인가 헷갈려서 그냥 동전 던지기처럼 50% 확률로 찍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근데 이거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목표고요. 실제 학습 과정에서 이 완벽한 균형점을 찾는 건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갠 훈련의 온갖 문제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게임이 이론처럼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끝나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오히려 한쪽이 너무 강해지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학습이 튀는 경우가 훨씬 많죠. 자, 그럼 이제 개발 현장에서 실제로 마주치는 대표적인 실패 사례 몇 가지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바로 이 모드 붕괴, 모드 콜랩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생성자가 데이터 전체의 다양성을 배우는 걸 포기하고 판별자를 속이기 제일 쉬운 하나의 꼼수, 즉 하나의 모드만 딱 찾아내서 그것만 주구장창 만들어내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손글씨 숫자 데이터셋인 MSI 리스트를 학습시킨다고 해볼게요. 근데 생성자가 딱 보니까 판별자가 다른 숫자는 다 잘 맞추는데 유독 숫자 1만 보면 잘 속는 거예요. 그러면 생성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려운 다른 숫자 만드는 걸 포기하고 그냥 손실함수가 제일 낮은, 즉 점수 따기 제일 쉬운 1만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결과물은 다양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냥 1 복사 붙여넣기만 되는 심각한 상황이 오는 겁니다. 아, 이건 정말 위조범이 탐정의 치명적인 약점 하나를 딱 잡고 늘어지는 거랑 똑같네요. 아, 이 탐정은 모네 그림에는 유독 약하구나. 이걸 알아채고 굳이 어려운 피카소 그림에 도전할 필요 없이 안전하게 모네 스타일 위조품만 계속 찍어내는 거죠. 더 이상 발전 없이 게임이 그냥 그 상태로 멈춰버리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정말 많은 기법들이 나왔어요. 그중 초기 해결책 중 하나가 판별자가 이미지를 한 장씩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장을 한 묶음, 즉 미니 배치 단위로 보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판별자가 이 묶음 안에 이미지들이 얼마나 서로 비슷한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성자가 만약 똑같은 결과물만 계속 내놓으면 이 묶음은 그림체가 다 똑같네? 다양성이 없으니까 가짜! 이렇게 판단해버리는 거죠. 이거 말고도 아예 게임의 룰, 즉 손실함수 자체를 바꾸는 워스트 신겐, 줄여서 WGAN 같은 것도 있고 판별자의 학습을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스펙트럴 노멀리제이션 같은 기술들도 다 이런 모드 분결을 막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와, 그러니까 수많은 연구자들이 이 위조범과 탐정의 게임 룰을 계속해서 더 공정하고 똑똑하게 뜯어고친 거네요. 그 덕분에 갠이 이제는 연구실 안에서만 끙끙 앓던 문제아를 넘어서 현실 세계의 진짜 문제들을 해결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로 거듭난 거고요. 네, 그 신호탄을 쏜 게 바로 DCGAN입니다. 초창기 갠이 워낙 불안정했는데 여기에 안정적인 CNN 구조를 딱 도입하면서 고품질 이미지 생성의 시대가 열린 거죠. 그리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정말 영화 같은 일들이 가능해졌어요. 흐릿한 CCTV 영상을 8K급으로 선명하게 만드는 sRGAN이나 그냥 노란 부리를 가진 파랑새 그려줘라고 텍스트로 말만 하면 진짜 그런 새를 그려주는 스택GAN 같은 것들이요. 최근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사이클겐처럼 짝이 없는 데이터들 사이에서도 스타일을 바꿀 수 있게 됐어요. 예를 들면 그냥 제가 찍은 평범한 풍경 사진을 모네나 피카소 화풍으로 쓱 바꿔버리는 거죠. 이제 위조범이 그냥 위조범이 아니라 위대한 예술가 흉내까지 내는 경지에 이른 거네요. 맞습니다. 이제 갠은 신기하다 수준을 넘어서 돈이 되는 기술, 즉 비즈니스의 핵심으로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신약 개발에 필요한 새로운 분자 구조를 막 생성해내기도 하고요. 자율주행차를 학습시킬 때 구하기 힘든 데이터 있잖아요. 갑자기 도로에 동물이 튀어나오는 상황 같은 거요. 그런 희귀한 데이터를 갠이 만들어주는 거죠. 데이터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해주고 심지어 인간의 창의성을 도와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저희는 이 세계의 위조범과 명탐정의 대결을 통해서 겐이라는 기술의 속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기계가 흔히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창작을 해내는 시대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미래에 우리 개발자들 그리고 창작자들의 창의성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